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점 단위 특강 언더바 액세스에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 특강 액세스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바로 소괄로 2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구매 정보 폼을 다음의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을 하라고 하네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영역의 텍스트 상자를 각각 왼쪽으로 정렬을 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너비의 크기를 맞춤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에 제시된 고객 구매 정보 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폼을 보게 되면 텍스트 상자가 해당 부분이 되는데요. 조금 이따 액세스 실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해당 텍스트 상자를 왼쪽으로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즉, 해당 부분이 뒤죽박죽 되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을 왼쪽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왼쪽으로 맞춤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너비는 뒤죽박죽이었을 것 같은데 그 뒤죽박죽인 너비에서 가장 넓은 너비의 크기를 맞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 번만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영역의 txt 고객명과 txt 판매 일자 컨트롤은 편집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단, 포커스는 이동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아래쪽의 그림을 보게 되면 txt 고객명이 해당 컨트롤일 것 같고요. 그리고 txt 판매 일자가 해당 컨트롤일 것 같습니다. 해당 두 컨트롤에 대해서 편집할 수 없도록 단 포커스는 이동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따 액세스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지만 해당 속성은 잠금 속성을 설정하면 됩니다. 잠금 속성을 설정하게 되면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편집을 할 수 없고요. 단 포커스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잠금 속성 위에 보면 사용 가능이라는 속성도 있는데요. 사용 가능 속성 같은 경우는 편집도 할 수 없고, 그리고 포커스도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이동 가능하도록 설정하라는 내용은 잠금 속성을 설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해당 부분도 구독자분께서 시험에 응시하고 질문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원한 내용이므로 해당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편집할 수 없고 포커스가 이동 가능하도록 하는 속성은 잠금 속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폼 바닥글 영역의 txt 판매 금액 컨트롤에는 해당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가격과 구매 수량을 곱한 값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자, 아래쪽의 표시 예를 보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되었을 때 이런 형태로 출력되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포맷과 썸 함수를 이용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적어보게 되면 어떤 포맷 함수는 형식을 설정해 주는 함수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가격과 구매 수량을 곱한 가격 필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매 수량 필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가격 필드와 구매 수량 필드를 곱한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하므로 sum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큰 따옴표 안에 형식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보니까 총 판매 금액은 하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네요. 총 판매 금액은 샵 콤마 샵샵 0원입니다까지 해서 해당 형식을 해당 부분에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괄로 2번 문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세스 단위 문제의 소괄로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라고 한다, 그쵸? 자, 왼쪽에 액세스 객체를 보면 고객 구매 정보라고 있습니다. 해당 폼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습니다. 디자인 보기로 들어왔는데 어떤 폼이 있는데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 볼까요? 해당 컨트롤을 클릭해서 보면 선택 유형이 텍스트 상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컨트롤들이 텍스트 상자가 되는데요. 문제에 보게 되면 텍스트 상자를 왼쪽으로 정렬을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해당 컨트롤을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서 해당 컨트롤들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리본 메뉴 상단의 정렬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정렬 탭으로 들어가게 되면
크기 및 순서 조정이라고 있는데요. 해당 부분에 맞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춤을 클릭하고 나서 왼쪽을 선택하게 되면 문제에 제시된 왼쪽으로 정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이 왼쪽으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넓은 너비의 크기를 맞춤하라고 하네요. 자, 가장 넓은 너비는 판매 일자 컨트롤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 맞게 맞춤이 잘 설정되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크기 공간을 체크해 주시고요. 자, 해당 부분에 가장 넓은 너비라고 있다. 그쵸? 즉,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춤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가장 넓은 너비였던 판매 일자에 맞춰서 해당 너비가 맞춤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영역의 txt 고객명과 txt 판매 일자 컨트롤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설정해 볼게요. 자, 우선 txt 고객명은 해당 컨트롤일 것 같습니다. 그쵸? 해당 컨트롤만 한번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해서 보면 이름이 txt 고객명인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txt 판매 일자 해당 컨트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해당 컨트롤 클릭해서 보면 컨트롤 이름이 txt 판매 일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두 컨트롤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두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저희가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탭에 보게 되면 잠금 속성이 있어요. 자, 해당 잠금 속성을 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사용 가능을 먼저 아니오로 설정을 해볼게요. 즉, 사용 가능한 것을 아니오로 설정하는 것이 되겠죠. 아니오로 설정을 하고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편집이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포커스도 이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 보면 포커스는 이동 가능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당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자, 저희가 방금 설정했던 사용 가능을 예로 원래대로 바꾸어 두고요. 이번에는 잠금을 예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에 제가 편집을 하려고 하면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편집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포커스는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편집은 할 수 없지만 포커스 이동 가능하도록 설정하라고 하면 잠금 속성을 설정하면 된다는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그라미 2번까지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당 폼에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의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드명을 우선 확인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자, 고객 구매 정보 폼의 레코드 원본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해당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해당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레코드 원본이 판매 장부라고 하는 왼쪽에 보면 판매 장부라고 하는 쿼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쿼리로 들어가서 필드명을 확인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무 컨트롤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원본을 설정할 수 있잖아요. 해당 화살표 부분을 눌러서 저희가 설정 가능한 필드명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문제에 보면 가격과 구매 수량이라고 하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필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구매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명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레코드 원본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고 필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필드명을 활용해서 폼 바닥글에 있는 해당 컨트롤의 관련 속성을 설정해 볼게요. 자, 우선 해당 컨트롤 클릭해 주시고요. 자, txt 판매 금액 컨트롤이네요. 해당 부분의 컨트롤 원본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서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호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포맷 함수부터 바로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썸을 통해서 합계를 구할 건데요. 자, 가격 필드와 그리고 구매 수량이라고 하는 필드를 곱한 값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자, 해당 값을 그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보면 출력되는 형식이 지정되어 있다. 그쵸? 해당 부분을 큰 따옴표 안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판매 금액은 그리고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네요. 샵, 콤마, 샵, 0원까지 적어주고요. 입니다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맷 함수에 대한 괄호 닫아주시면 되겠다. 그쵸?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내용을 모두 설정한 것 같고요. 해당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폼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관련 내용이 잘 설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소갈로 2번의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관련 내용을 모두 설정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으로 폼 관련 문제에서 소괄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서 판매 정보 폼에 대해서 다음 화면과 지시사항에 따라 완성을 하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로드 시에 고객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 차순 정렬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DB 구축 유형을 볼 때 정렬하는 것을 확인했었다. 그쵸? 해당 부분이랑 동일합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고객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정렬 기준에 고객명 필드가 있고요. 오름차순이면 ASC를 적어주거나 아니면 생략을 해주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쵸? 만약에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하면 해당 부분에 DESC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동그라미 1번 그리 어렵지 않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폼 머리글 우측에 그림과 같이 이미지 개체를 삽입하라고 하네요. 아래쪽의 폼 그림을 보게 되면 우측에 보면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이미지 개체를 삽입하라고 하는데요. 이미지 개체 이름은 정석.jpg라고 하는 파일인가 보고요. 그리고 너비와 높이는 2c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 조절 모드랑 그림 유형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그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 조절 모드는 전체 확대 축소와 그림 유형 속성은 포함으로 관련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설정만 해주면 되므로 그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본문 영역의 텍스트 상자를 왼쪽으로 정렬을 하라고 하네요. 자, 저희가 앞서 소괄로 2번에서 비슷한 문제를 풀어보았다. 그쵸? 자, 이번에는 가장 좁은 너비의 크기를 맞춤을 하라고 합니다. 자, 해당 부분도 텍스트 상자가 해당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부분에서 왼쪽으로 정렬을 해주시고요.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추어서 맞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괄로 3번 문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문제를 저희가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도서 판매 정보 폼에 대해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라고 합니다. 왼쪽에 액세스 개체에서 도서 판매 정보 폼이 있습니다. 그쵸? 해당 폼에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폼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고객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속성 시트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식 디자인에 보면 속성 시트가 있다. 그쵸? 해당 속성 시트로 들어가서 정렬 기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 보게 되면 고객명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고객명 필드를 적어 주시고요. ASC라고 적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 부분은 생략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명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설정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의 내용을 풀이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게 되면 이미지 개체를 삽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지 개체를 삽입을 할 건데요. 자, 이를 위해서 리본 메뉴 상단의 양식 디자인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그룹에 이미지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해당 이미지 삽입을 클릭해 주시고요. 찾아보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파일이 있는 경로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바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실습 파일이 있는 경로에 보게 되면 정석이라고 하는 이미지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쵸? 해당 파일을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위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이미지 개체를 삽입을 했고요. 나머지 관련 내용을 설정하면 되겠는데요. 해당 부분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성 시트의 모드 탭으로 들어가서 설정을 해볼게요. 자, 우선 너비와 높이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비를 2로 설정해 주시고요. 높이도 2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크기 조절 모드를 전체 확대 축소로 바꾸어 주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 위치 조금만 위로 할게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절 모드를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전체 확대 축소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림 유형을 공유가 아닌 포함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두 설정을 했고요. 다음으로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본문 영역의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 정렬과 너비에 대한 맞춤을 설정하라고 하네요. 자, 해당 부분이 텍스트 상자가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 클릭해서 선택 유형을 보면 텍스트 상자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컨트롤들 범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해당 컨트롤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서 풀어봤던 것처럼 리본 메뉴 상단의 정렬 탭으로 들어가서 맞춤의 왼쪽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크기 공간으로 가서 가장 좁은 너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좁은 너비를 클릭하게 되면 앞서 봤던 것처럼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춰서 해당 크기가 조절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3번까지 관련 내용을 설정해 보았는데요. 해당 폼에서 폼 보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모든 내용을 설정을 했고요. 왼쪽 정렬 및 텍스트 상자의 크기 또한 잘 조절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판매 정보 폼의 본문 영역의 txt 도서명 컨트롤에는 CMB 도서 코드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도서명과 일치하는 도서명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도서 정보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dlookup 함수, 컬럼, 앰퍼센드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우선은 도메인 집계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메인 집계 함수가 먼저 나오고요. 각 인수는 큰 따옴표로 묶어서 표현을 해준다는 거 당연히 알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해당 문제에서 dlookup 함수가 먼저 나오겠다. 그쵸? 필드명은 조금 이따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도서명 필드가 됩니다. 자, 도서명 필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에서? 도서정보 테이블을 사용하라고 하네요. 자, 도서정보 테이블을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건을 적어주면 해당 문제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제의 포인트는 해당 조건을 작성하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소갈로 4번의 문제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 조금 이따 보면 알겠지만 txt 도서명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습니다. 자, txt 도서명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고요. 그리고 cmb 도서 코드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어요.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은 cmb 도서 코드가 됩니다. 해당 문제는 txt 도서명에 들어갈 값을 도메인 집계 함수를 통해서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조건을 작성할 때 저희가 도서명 필드와 비교를 할 거예요. 그쵸? 자, 도서명 필드. 왜냐하면 문제에 보면 도서명과 일치하는 도서명이 표시되도록 설정을 하라고 하잖아요. 도서명 필드와 비교를 할 건데 CMB 도서 코드에 바로 도서명이 나오게 되면 도서명과 CMB 도서 코드가 같은지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면 완성이 될 거예요. 그쵸? 자, 해당 부분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만약에 문제에서 도서명이 커말 마스터인 것을 가지고 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도서명은 커말 마스터인 것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쵸? 큰 따옴표 안에 각 인수들이 있는데 해당 문자 데이터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표시해주는 것 저희가 종종 풀어보았습니다. 그쵸?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문제에서 도서명이 커말 마스터인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아래쪽과 같이 작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도서명을 가지고 오는데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은 도서명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도서명은 CMB 도서 코드라고 입력하면 해당 컨트롤을 액세스에서 컨트롤명으로 인식을 하고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은 것만 가지고 올 거예요. 그쵸? 자, 해당 부분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도서명이 커멀 마스터라고 하면 큰 따옴표 안에 커멀 마스터라는 문자를 작은 따옴표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은 도서명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해당 컨트롤명을 그대로 이렇게 조건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에 보게 되면 CMB 도서 코드라고 하는 컨트롤이 두 개의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은 도서 코드라고 하는 열이 있고요. 두 번째 열에 도서명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해당 부분 조금 이따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아무튼 CMB 도서 코드라고 하는 컨트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조건을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해당 문제예요. 조건을 작성하게 되면 도서명은 CMB 도서 코드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CMB 도서 코드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컬럼 연산자를 통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컬럼 연산자에서 해당 부분이 인덱스 0번이고 해당 부분이 인덱스 1번이잖아요. 그래서 컬럼 인덱스 1번을 통해서 가지고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큰 따옴표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액세스에서 해당 부분이 특정 컨트롤이라고 인식을 당연히 못하겠죠. 해당 부분을 어떤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조건을 표현하는지가 이번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CMB 도서 코드에서 첫 번째 열에서 도서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첫 번째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CMB 도서 코드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문자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를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묶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도서명은 작은 따옴표 그대로 있고 해당 부분을 컨트롤로 처리하기 위해서 앰퍼샌드 연산자로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앰퍼샌드로 묶어주고 나머지 부분 그대로 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를 그대로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세 번째 인수로 사용할 조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해당 부분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도서명이 커멀 마스터인 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커멀 마스터라는 하나의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안에 인수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쵸? 자, 두 번째 경우를 보게 되면 도서명을 가지고 오는데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은 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면 CMB 도서 코드를 그대로 입력하면 해당 컨트롤을 액세스에서 인식을 하고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해당 경우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경우인데요. 지금 방금 저희가 풀어보는 문제죠. 도서명을 가지고 오는데 CMB 도서 코드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를 위해서 점 컬럼을 사용을 했는데 자, 해당 부분을 액세스에서 컨트롤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앰퍼샌드 연산자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일단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해당 부분을 컨트롤로 인식을 못하고 CMB 도서 코드에서 두 번째 열에서 값을 가지고 오면 첫 번째 경우처럼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를 먼저 해준 거고요. 그리고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서 해당 부분은 컨트롤이라고 인식을 시켜주도록 설정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그냥 큰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한 게 되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구나 정도라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갈로 4번 문제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소갈로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관련 내용을 설정하면 되겠네요. 자, 도서 판매 정보 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보게 되면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B 도서 코드가 되네요. 그쵸? CMB 도서 코드가 되고요. 해당 컨트롤이 TXT 도서명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 이름 보니까 TXT 도서명이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해당 폼의 폼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MB 도서 코드를 보게 되면 두 개의 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서 정보 테이블을 이용하라고 하므로 도서 정보 테이블도 한번 볼게요. 자, 해당 부분에 보게 되면 도서 코드 필드도 있고요. 도서명 필드도 있고요. 각 필드는 문자 데이터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부분까지 확인을 했다면 도서 정보 테이블은 종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괄로 4번에서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해당 폼의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txt 도서명의 컨트롤 원본에서 관련 속성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Shift F2번 눌러서 확대를 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자, 만약에 txt 도서명에 커말 마스터와 일치하는 값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dlookup 함수를 적어주고요. 도서명 필드를 가지고 올 건데 어디에서? 도서정보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거예요. 이때 도서명이 커말 마스터인 것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그쵸? 자, 그런데 커말 마스터란 것은 하나의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따옴표 안에서 작은 따옴표로 구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작은 따옴표를 적어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시죠? 자, 두 번째 경우 txt 도서명에 이번에는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은 것을 가지고 온다고 하면 dlookup을 적어주고요. 도서명 필드를 가지고 올 거예요. 도서 정보 테이블에서 이때는
도서명이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은 것을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 CMB 도서 코드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컨트롤로 인식을 하고요. CMB 도서 코드에 입력된 값과 같은 도서명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해당 부분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고 저희가 종종 풀어봤던 유형이기 때문에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세 번째 경우가 조금 까다롭다. 그쵸? 자, 세 번째 경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해당 창을 늘려서 작성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txt 도서명의 값을 입력할 건데요. cmb 도서 코드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고 해당 값과 같은 것에 대한 도서명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쵸? 자, 이를 위해서 dlookup 함수를 적어주고요. 도서명을 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에서? 도서정보 테이블에서 가지고 올 건데요. 도서명을 가지고 올 건데 어떤 도서명이냐면 CMB 도서 코드에서 컬럼 연산자를 통해서 두 번째 열이면 인덱스가 1이겠다. 그쵸? 두 번째 열에 있는 값과 같은 도서명만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우선 해당 수식을 복사하고 아래쪽에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그런데 cmb 도서 코드.점 컬럼이라는 것을 액세스에서 하나의 컨트롤로 인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어떤 조치가 조금 더 필요했어요. 자, cmb 도서 코드라는 컨트롤에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해당 값이 여기에 입력이 되면 첫 번째 경우와 같이 문자 데이터로 우선은 인식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자, 저희가 도서정보 테이블에서 해당 도서명이 문자 데이터인 것은 확인을 했다. 그쵸? 자, 그래서 해당 부분을 문자 데이터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나서 복사하고 아래쪽에 붙여넣기 한 번 더 할게요. 자, cmb 도서 코드.점 컬럼이란 것을 컨트롤명으로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앰퍼샌드 연산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큰 따옴표를 묶어서 연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소갈로 4번의 풀이가 완성이 된 거예요. 자, 해당 부분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를 하거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는 종종 풀어봤기 때문에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세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됩니다. 자, 앞서 작성했던 것은 좀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 원본 작성할 때 앞에 등호가 하나 빠졌네요. 자, 등호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작성한 내용이 잘 출력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커멀 마스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txt 도서명 컨트롤에 커멀 마스터가 잘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인생이란을 클릭하게 되면 인생이란이라는 도서를 잘 가지고 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소갈로 4번에서 풀이한 내용이 잘 풀이되었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갈로 4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구매 정보 폼 머리글에 조회라고 하는 단추가 있나 보네요. 해당 단추의 이름은 CMD 조회 같습니다. 그쵸? 해당 단추를 클릭하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고객명으로 필터를 수행하고 폼 본문의 TXT 판매 일자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하는 조회 이동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라고 합니다. 자, 액세스에서 매크로 함수를 이용해서 매크로를 작성하잖아요. 이때 관련 매크로를 하나뿐만 아니라 뭐 두 개 이상 사용하라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크로 함수를 두 개 이상 쓸 때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매크로 함수를 사용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갈로 5번 문제를 조금만 더 보게 되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고객명으로 필터를 수행하라고 한다. 그쵸? 자, 그러면 apply 필터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apply 필터 함수를 사용할 때 조건만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조건 지정하는 것은 저희가 종종 풀이를 해보았습니다. 작성기를 호출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 보면 고객명으로 필터를 하라고 하네요. 자, 고객명이라고 하는 필드를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부분은 작성기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고객명과 같은 고객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해당 부분을 조건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폼 본문의 txt 판매 일자 컨트롤러 포커스가 이동하도록 goto 컨트롤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oto 컨트롤 함수는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goto 컨트롤 매크로 함수를 지정한 다음에 이동할 컨트롤 명만 지정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소괄로 5번 문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괄로 5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크로를 생성하면 되겠다, 그쵸? 자,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으로 들어가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해당 매크로를 클릭하고요. 자, 문제에 보면 필터를 먼저 적용하라고 합니다. 어플라이 필터 함수를 적어줄게요. 아니면 해당 목록에서 해당 함수를 클릭해 주셔도 되겠다, 그쵸? 자, 어플라이 필터 함수 지정해 주시고요. 자, 조건문만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조건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해당 호출기를 통해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호출기를 가지고 와서요. 자, 문제에 보게 되면 고객명에 대해서 필터를 수행하잖아요. 그쵸? 자, 고객명 필드를 적어 주시고요. 등호 이후로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특강 파일에 자, 문제에 보게 되면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가지고 온다. 그쵸? 자, 폼에서 모든 폼을 클릭하고요. 고객 구매 정보 폼을 더블 클릭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고객 구매 정보 폼 머리글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입니다. 그쵸?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되니까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필터를 할 거예요. 고객명 필드에 대해서 어떤 필터를 할 건데요. 폼입니다.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txt 조회 폼에 입력된 값과 같은 고객명만 가지고 오도록 필터를 하라는 의미가 되겠다. 그쵸? 해당 조건식 작성할 때 그리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pply 필터 함수의 인수를 모두 지정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goto 컨트롤 매크로 함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내려서 goto 컨트롤 함수를 지정할게요. 자, 말 그대로 특정 컨트롤로 이동해라. 컨트롤러 포커스가 이동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컨트롤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제에 보면 txt 판매 일자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txt 판매 일자라고 컨트롤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매크로를 모두 다 작성했네요. 자, 매크로 저장할게요. 해당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조회 이동으로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조회 이동이라고 매크로를 작성해 주셨으면 자, 왼쪽에 새로운 매크로 객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쵸? 자, 해당 매크로를 종료하고요. 그리고 폼에서 해당 매크로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구매 정보 폼입니다. 자,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CMD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관련 내용이 수행되면 된다. 그쵸? 자, 해당 컨트롤일 것 같은데요. 해당 컨트롤 이름이 CMD 조회네요. 자, 해당 부분에서 이벤트 탭으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다. 그쵸? 이벤트 탭에서 클릭했을 때 특정 이벤트가 발생해야 되죠. 그래서 온클릭 속성에 저희가 방금 작성했던 조회 이동 매크로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까지 되실까요?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작성한 것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해당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폼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어떤 고객명을 입력하면 해당 고객명과 동일한 것이 필터가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컨트롤 이름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객 구매 정보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요. 자, 해당 컨트롤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해당 컨트롤 이름이 txt 조회네요. 자, 문제 보면 txt 조회 컨트롤에 입력된 고객명으로 필터를 수행하라고 한다. 그쵸? 자, 다시 한번 해당 폼에서 폼 보기로 들어가 볼게요. 자, 해당 부분의 고객명을 자, 여기에 있는 송광민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광민이라고 적어주고요. 해당 조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고객명이 송광민인 것만 필터가 잘 되고요. 그리고 컨트롤이 판매일자로 자동으로 잘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작성했던 매크로가 잘 작동하거나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소괄로 5번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갈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폼 머리글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 어떤 조회 단추가 있나 보네요. 해당 컨트롤의 이름은 CMD 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조회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라고 합니다. 다음과 같이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된 메시지 상자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보고서를 출력하라고 하네요. 즉, 어떤 보고서를 여는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하는데요. 해당 보고서를 열기 전에 아래쪽에 제시된 그림처럼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한 이후에 보고서를 출력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매크로를 생성을 할 건데요. 이번에도 매크로 함수가 두 개가 사용이 되겠네요. 메시지 박스를 출력하는 매크로 함수와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로 보는 매크로 함수 두 가지 함수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이따 바로 문제를 통해서 풀 거지만 메시지 박스를 띄우기 위해서는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보고서 조회와 메시지 박스에 출력되는 문구만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메시지는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 now 함수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now 함수를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앞에 보면 보고서 조회 시간이라고 하는 문자 데이터가 있네요. 자, 해당 부분을 잘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등호를 적어주시고 보고서 조회 시간 하고요. 콜론까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앰퍼샌드로 연결해서 뒤에 나오는 now 함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제목은 보고서 조회라고만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쇄 미리 보기로 열기 위해서는 매크로 함수를 오픈 레포트 함수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 그리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도 동일하게 매크로를 생성을 하는데 매크로에 사용된 매크로 함수가 두 가지인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않고 문제에 제시된 내용에 맞게 하나씩 매크로 함수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now 함수를 사용을 했는데요. 만약에 날짜만 표시하기 위해서는 date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시간만 출력하기 위해서는 time 함수를 적어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소갈로 6번 문제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바로 액세스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갈로 6번의 매크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매크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다. 그쵸? 리본 메뉴 상단의 만들기 탭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만들기 탭에서 매크로 및 코드 그룹에 매크로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크로 함수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화살표 목록을 클릭해서 함수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메시지 박스라고 있네요. 해당 매크로 함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메시지 내용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우선은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now라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 보면 어떤 문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쵸? 해당 문자 데이터를 큰 따옴표 안에 보고서 조회 시간 콜론을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보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함수와 앰퍼샌드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목 부분에 보고서 조회라고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메시지 박스의 내용을 모두 설정을 했고요. 자, 다음으로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를 열기 위해서 오픈 레포트 함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에 오픈 레포트 함수 찾아서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함수를 직접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자, 보고서를 열 건데요. 어떤 보고서죠? 도서 판매 현황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열 거예요. 보기 형식은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라고 하네요. 자, 해당 보기 형식을 Alt하고 화살표 아래쪽으로 하면 이렇게 바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쇄 미리 보기를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모두 설정한 것 같다. 그쵸? 자, 그러면 해당 매크로 저장할게요. 자, 해당 부분에 오른쪽 버튼 누르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매크로 이름은 보고서 조회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매크로는 종료를 하고요. 해당 매크로를 이제 도서 판매 정보 폼으로 가서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도서 판매 정보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CMD 조회 단추를 클릭하면이네요. 자, 해당 부분이 CMD 조회 단추가 되겠습니다. 클릭하면이기 때문에 온 클릭 이벤트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다. 그쵸? 자, 해당 부분에 저희가 방금 작성한 보고서 조회 매크로를 지정해 주고요. 그러면 관련 풀이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희가 작성한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해당 폼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조회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조회 버튼 누르니까 문제에 제시된 내용처럼 메시지 박스가 잘 출력이 되네요. 자,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그림에 보면 한 줄로 나타나는데요. 해당 부분은 두 줄로 나타나잖아요. 해당 부분은 그리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촬영하는 모니터 배율이 조금 달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아무튼 메시지 박스가 잘 표현이 되고요. 자, 이렇게 표현이 됐으면 아래쪽에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서 판매 현황 보고서가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소괄로 6번에서 저희가 작성한 매크로가 잘 작동하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문제를 소괄로 2번부터 소괄로 6번까지 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매크로 관련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매크로 함수만 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